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여성 종업원과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일입니까? 어제 이제 오전 7시 50분인데요. 강남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성 종업원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신고를 접수하고 119가 이제 출동을 해서 이 여성을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오전 10시 30분에 사망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비슷한 시간에 그 여성과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그 40대 남성이 유흥업소를 빠져나와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서요.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문제는 이 숨진 남성의 차량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봉투가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정컨대는 아마 이 두 사람 모두 다 마약 관련되는 물질을 흡입을 한다든지 먹고 난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4명이라는데 그 4명을 모두 다 조사를 해서 일단 뭐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네,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그 당시에 그 술자리에 있었던 그 남성들이 4명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정컨대 아마 그 종업원 그 술잔에다가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술에 섞여 있던 그 물질이 마약류 성분인지는 그 여부를 감정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 결과는 곧 뭐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숨진 남성의 차량에서 마약류가 발견됐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어떤 마약류인지는 검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보통 마약류를 술에 넣었다고 해서 마시고 숨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뭔가 강력하거나 치사량이 들어가면 숨질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마약이냐에 따라 다르고 또 어느 정도 탔는가 하는 것도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마약을 그 흡입을 한 또 섭취를 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마약 물질이 과연 뭔가 하는 것부터 이제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강남 일대 유흥가 사실 뭐 마약과의 전쟁 벌이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도 아주 요주의 지역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약 거래가 심심치 않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런 일도 벌어지고 경찰도 단속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마약 유통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마약류 범죄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그 마약 그 관련되는 사범이 20명이 넘으면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 정도로 잡고 마약 사범이 한 10,000명 정도 되면은 그것이 뭐냐면 확산이 급증할 어떤 위협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마약 청정국이다, 뭐 안전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마약의 어떤 그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해외 거주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것이 불법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이런 어떤 그 굉장히 느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직구로 개인적으로 마약류를 이렇게 그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 또 들어오는 수법들도 옛날같이 그냥 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쿠키에다가 같이 이렇게 섞어서 들어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유흥업소에서는 이 마약과 연관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제 수사기관 즉 경찰과 검찰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그 심각성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발생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마약이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약 근절까지 길이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윤천 교수님 고맙습니다.